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납하다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오늘 장에서는 특히나 테마주 위주의 장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원전주들 굉장히 강했고요. 전력 설비와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 그리고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증시콜라텍과 50분 동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종목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증시콜라텍 최근 공략주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공략주 상승률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공략 주셨던 D&D 파마텍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강했죠. 이러한 종목 최근에 소개해 주시고 34.4%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앙 에너비스도 현재 5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략 주시는 종목들의 상승률 지금 무려 30%,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그린텍 단기 공략주로 소개해 주시고 역시나 5.4%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12.8%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이라는 방산주도 소개해 주신 이후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테마들 위주로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쪽을 공략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비만 치료제 쪽이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전문가님께서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살펴보자라고 공략 주시고 이 시점에서 공략을 주셨는데요.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그 이후로 34%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들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D&D 파마텍도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34%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상승할 수 있는 테마, 그리고 그 안에서도 꾸준하게 우상향 그릴 수 있는 공략주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D&D 파마텍으로 34%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 에너비스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5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죠. 유가 관련주로 9월 12일쯤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고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공략 주신 시점은 횡보할 당시 공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유가 가격 상승과 함께 중앙 에너비스가 5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50%가 넘는 상승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단기간 안에 좀 큰 상승 보이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2차 전지 관련주도 소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목하실 점은 이렇게 2차 전지 쪽을 바라보자라고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4%의 상승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이 공략 주시는 테마들 빠르면 일주일, 느리면 2주 안에 또 상승이 나오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과 함께 테마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역시나 몇 번이나 공략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로 공략 주시고 몇 번이나 또 상승을 안겨다 준 종목이죠. 이 종목도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공략을 주셨는데요. 지금도 15%, 12.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초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우리기술투자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를 공략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 12.8%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방송 자료도 함께 첨부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하게 좋은 흐름 보였다는 점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RG 넥스원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산주죠. 방산주를 꼭 한 종목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략 시점 이후로 역시나 꾸준하게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고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현재 2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을 매주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략주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증시콜라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밤마다 여러분들께 국내 시장 어떻게 공략하는지 알려드리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춤출 만한 스테이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지수 흐름에 너무 당하기만 하지 말고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좀 성공적으로 좀 이렇게 춤추면서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웅 전천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11시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입니다. 요즘 시장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락을 반복합니다. 오전장에 약세 보였다고 하면 오후장에 강세, 오전장에 강세 보였다고 하면 오후장에 약세. 한마디로 등락이 조금 큰 이런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혼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기보다 잃기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계좌에 플러스 될 만한 종목, 수익이 있을 만한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영웅 전찬함과 또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일수록 더욱더 실력 있는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남은 시장들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50분간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50분 동안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겠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요. 네. 우리나라 시장치고는 선방했습니다. 오. 네,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걸. 네. 오늘 이 오전 동안에는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 척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오후 들어서 좀 음봉으로 전환을 한 모습 보였는데 한번 그 시장 왜 이렇게 됐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요즘 이제 보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뭐 그렇게 힘을 크게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오전에는 강세를 보이던 코스피 코스닥이 오후에 조금 아쉽게 흘러갔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외인의 매도세가 사실 주축으로 좀 이렇게 하향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외인이 계속해서 거의 5일 중에 한 4일 이상을 매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달러 환율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좀 더 내린다 하는데 오히려 달러 환율은 1,320원대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1,370원대까지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면요. 이렇게 급등한 상태면 외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스닥에 요 굉장히 작은 28이라는 숫자 있죠.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장인데 보면 자, 코스피는 0.04% 하락으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0.1%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달러 환율이 뛰는데 이렇게 마감을 했다는 거는 저는 사실상 강세 마감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좀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후 들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잘 선방한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주신 테마로 바로 넘어갈까 합니다. 저희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준비해 주신 테마로 바로 넘어갈까 해요. 네네. 오늘 어떤 테마 살펴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사실 네. 미국의 금리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미국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고 있죠. 글로벌 국가들이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다? 11월, 12월 산타랠리까지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딱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적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는 추세입니다. 자, 유로존을 보면요. 지금 여기 요 그래프 보세요. 그냥 요 그래프 보면 쭉 이렇게 하향하기 시작한 거 보이죠? 기준금리가.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부터 또 경기 부양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막 이러고 있고, 미국은 뭐 지금 이제 뭐 사실상 이 하방 압력을 딱 탄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시장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뭐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이 뜨고 있어요. 뭐 초전도체도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뭐 또 며칠 전에는 또 그 노벨 문학상, 네.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출판사 네. 테마가 굉장히 좀 잠깐 동안 뜨거웠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볼 때가 아니에요. 그걸 볼 때가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거의 이번 이제 한 2달 정도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근데 일단 먼저 건설이랑 은행은 빼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수혜를 받는 섹터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계부채, 특히 주담대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쪽에서는 좀 규제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거는 AI, 자동차, 암호화폐, 제약 이렇게 있는데 암호화폐. 야, 우리 지난달에 2번인가 가져왔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미 비트- 수익을 네. 가져갔죠. 이미 수익을 가져갔어요. 네. 예, 그럼 암호화폐 이거는 일단 우리가 미리 다 공략했고 다 공부했어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동차 나쁘지 않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사실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참 네. 재밌는 게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어쨌든 기존의 대출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기존의 대출이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뭐다? 대출 규제가 나온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힘들긴 한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회사라면 그래도 조금 숨통은 트일 거다. 얘네는 아예 보면 안 되고 얘는 조금 볼만하다. A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아닌데 저는 AI의 시기는 내년 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태고요. 자, 여기 메인 A 제약 딱 있죠.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제약이에요. 제약. 자, 지금 우리 이렇게 음악 방송 같은 거 보면 네.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무대 중앙에 오잖아요. 그쵸. 지금 제약 딱 중간에 제가 놓은 이유가 한 달 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꾸준하게 나와가지고 한 소절씩 부르고 있어요. 예,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1월, 12월까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섹터인 제약주를 보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면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왜냐 지금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른 것들 막 많이 가져왔는데요. 뭐 다른 것들 보지 말고 가운데 이 제약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화면이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2달 내도록 꾸준하게 금리 인하 섹터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매주 꾸준하게 금리 인하 관련 섹터를 공략 주시면서 상승률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AI나 암호화폐, 자동차 이러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 입장하시고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타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네.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안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가 제가 알기로는 꾸준하게 또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꾸준하게 올랐죠. 네. 근데 오를 놈만 올랐죠. 네.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강했죠. 비만 치료제가 가장 이제 강했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튀는 애들이 있다면 네. 암 치료제. 암 치료제요? 예. 그럼 오늘 공략주가 혹시 암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 둘 중에 있나요?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알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일단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테마, 제약 테마를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무슨 약을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약을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많이 주목받는 게 비만입니다. 그리고 뜨문뜨문 암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암 치료제가. 근데 요 중에서요, 코로나는 지울게요. 코로나는 언제적 코로나입니까, 솔직히. 요거는 장기 모멘텀 좋아하는 저도 이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도 꽤 나쁘진 않아요. 꽤 나쁘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긴가민가하다. 치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요. 관절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치매가 더 많겠죠. 훨씬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치매, 나 치매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무의식에 박혀 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비만, 암에 더해서 치매까지 봐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요 치매를 봐야 되느냐? 요거를 좀 보면요. 인구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 미국, 우리 선진국이에요. 한국, 미국, 독일인데 여기 맨 꼭대기가 100세거든요. 100살. 자, 그리고 여기쯤이 한 40살에서 40살이래. 한 60세 50에서 60 정도가 정도네요. 돼요. 요즘 네. 라인이. 근데 50, 60세가 제일 많아요. 이제 고령으로 들어가는 레벨인데. 예. 그런데 그리고 지금 맨 밑에 이 젊은 층들 어때요? 상대적으로 적죠. 네. 요거를 보면요. 젊은 층은 그리고 많이 아프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예, 그렇죠? 젊은 층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것보다요. 네. 노년층을 타겟팅해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제약사의 입장에서 수익으로 봤을 때. 그런데 비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죠.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암. 젊은 사람들 솔직히 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아요. 예전보다는 신경 쓰지만 암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부터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딱 여기 요 인구 밴드 보이죠? 가장 많은 거. 여기에 그 나라들이 그 제약사들이 돈을 많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돈이 되니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있죠. 밑에 여기 부모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자녀 비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말인즉슨요. 아까 그 60대 이상의 인구가 더 많은 것까지 같이 생각했을 때 네. 사실상 60대 이상,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대부분의 자산을 다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병이 났을 때 돈을 아낄까요? 병이 뭐 발발하거나 뭐 그랬을 때 안 아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제약 쪽에서의 블루오션은 50에서 60대 이상이 이 제약주 쪽의 블루오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50대에서 60대 딱 느낌이 오죠. 비만 치료제는 5, 60대 뭐 통들어서 다 하는 거고 암 50, 60대 슬슬 걱정할 때예요. 치매 네. 걱정할 때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좀 이렇게 지금 이번 제약 랠리 이 11월, 12월에 산타 랠리까지 제대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제약 랠리를 여러분들께서 순전히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보자라고 공략 주고 계십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오늘은 치매 치료제를 집중 공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령층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공략 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이 산타 랠리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약바이오 쪽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가격 타점, 정확한 타이밍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제약바이오주로 또 큰 상승을 안겨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략주를 꼭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D&D 파마텍이라는 제약바이오주 소개해 주신 이후로 34%,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9월 중순쯤 지금 제약 쪽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34%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D&D 파마텍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제약바이오 쪽을 집중 공략해주고 계시니까요. 제약바이오 쪽, 그 안에서도 치매 치료제 관련주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치매 치료제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이 이 비만 치료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네. 치매 치료제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치매랑 비만 치료제를 동시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기 때문에 언급 안 할게요. 자, 치매는요, 크게는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 제약회사가 뭐 치매 제약회사면 치매 제약회사, 뭐 암회사면 암회사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좀 주목받을 만한 약이 있는가? 혹은 신약 개발 이슈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뭐 펩트론 대화제약, 뭐 진양제약, 뭐 PCL, 젠백스, 한독스 등등이 있는데요. 요거
그 수 많고 많은 바이오주 중에서 요것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한 세 종목 정도만 꼽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뭐 비만 치료제에도 관련이 있어서 더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주 흐름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쭉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이죠. 얘가 만약에 진짜 순전히 진짜 그냥 이슈성 테마 뭐 그런 거였다면 여기 하락세 있죠. 네. 여기 못 버텼습니다. 오. 이렇게 갔을 거예요. 제약주 중에 이렇게 간 종목 갖고 있는 분들 꽤 있을걸요? 굉장히 많죠. 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다? 한번 쭉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그럼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된다? 야, 이거 크게 솟습니다. 전고점 그냥 뚫어요. 예, 이런 모습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진양제약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보시면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 추세 아주 그냥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주 그냥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요. 사실 어때요? 오늘 장, 어제 장에서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장에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오면서 슬슬 준비하는 모습 보이죠. 자, 그리고 젠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치매나 약간 그런 쪽에 이제 그건데, 자, 여기 보시면, 야, 얘도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야, 비슷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애랑? 네. 예, 앞에 있는 애랑 비슷합니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가는 척하다 이제 가나? 또 빠져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야,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놓치는 사람들 참 마음 아플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제약이 이렇습니다. 자, 전 고점 뚫죠. 용암 분출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공략할 때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 원칙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시장에 지금 돈이 풀리는 분위기인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분위기인가? 요거 첫 번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개별 이슈가 있는가? 개별 이슈가 있다면 여기서 그걸 유지할 만한 회사의 자본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해당이 될 경우에 웬만하면 11월, 12월에 올라갈 거다. 산타랠리 제대로 맞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다? 10월 달은 제가 9월 달에 미리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11월을 이제 봐야 돼요. 벌써 10월 중순 갔습니다. 11월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11월, 12월은 제가 딱 집어넣고 말씀드릴게요. 제약바이오의 달이 될 겁니다. 그때를 꼭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좀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치매 치료제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흐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부터 차트 분석까지 하나하나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11월, 12월 달은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달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공략하셔야 앞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제약바이오주 함께 공략하고 남은 2달 동안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안에 접속해 주시면 접속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가격 전략, 타점까지 모두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남은 2달 동안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치매 치료제주들 안에서 어떤 쪽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 공략주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공략주 특징이요. 아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비만이랑 암 치료제도 사실 같이 하고 그러면은 네. 요즘 핫한 거를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다 담고 있어요. 다 담고 있고 네, 이 회사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못해도 100%는 올라갑니다. 100%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참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그래갖고 전에 제약바이오주를 제대로 잡았을 때 차트 다 보여드렸죠.
100%, 200%가 올라가요. 음. 근데 지금 제약주 어때요? 지금 고금리 시대가 유지되면서 바닥에 있습니다. 오.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미들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약주를 꼭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무슨 종목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통신망, 팍스 통신망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공약주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엑셀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치매약입니다. 치매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치매 이슈, 치매 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무슨 암 섹터, 뭐 비만 섹터 올라갈 때는 또 그 섹터만 올라가요. 근데 한 번씩 이따금씩 알츠하이머가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또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치매 치료제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암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 네모칸 보시면요. 기타 경영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담도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을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기 종료했다는 게 국내에서 조기 종료했다는 거예요. 왜 조기 종료를 했느냐? 미국에서 임상실험하기 위해서. 오. 네, 그리고 확보가 됐어요, 사람이. 이거는 사실상 호재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호재가 하나하나 쌓이다가 결정타가 나 있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50%, 100% 올라가는 겁니다. 요런 거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고도요. 야, 이게 또 비만 약화도고도 관련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바이오시밀러 관련 이슈인데요. 이 바이오콘이랑 손잡고요. 바이오시밀러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가 뭐냐면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입니다. 요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약을 준비하냐? 비만 약을 준비합니다. 이 비만 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비만 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비만약 위고비라고 했었던가요? 네, 위고비요. 위고비가 굉장히 이슈받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비싸요. 4주에 37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꽤 비싸요. 꽤 네. 비싸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요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온다면 네. 그 수요층을 전부 다 빨아들이게 될 겁니다. 오. 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요게 한 번 더 시장에 부각을 받는 순간 이 회사의 주가는 엄청나게 폭등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라기보다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거. 이 회사에 돈이 있는가? 그럼요. 이거는 항상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순수한 순전히 테마성일 뿐인지 아니면 진짜 그럴 만한 돈이 있는지. 유보율이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채 비율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당좌 비율, 현금 보율인데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도 이 회사의 잉여 자금이기 때문에 5,000%면 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 5,000%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차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얘가 크게 솟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까 제가 차트 3개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훨씬 더 크게 솟는다. 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에 지금 11%가 올라왔는데 전고점이 높지도 않거든요. 근데 전고점을 뚫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항 맞고 한번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에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쉬어가는 거예요. 한번 쉬어갔다가 여기서 잠깐 횡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살짝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올라갈 겁니다. 주목받던 애가 주목을 받거든요. 자, 우리 그 아이돌만 봐도요. 네. 주목받던 사람들이 예능 나오고 드라마 나오고 이래요. 맞아요. 네. 얘가 그런 애예요. 얘가 그런 애가 딱 돼가지고 전고점 뭐 2만 원 우습게 뚫을 겁니다. 11월, 12월 동안에 여러분들 이거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돼요? 물론 진입 전략 드립니다. 자, 공략가 16,500원 이하면 괜찮습니다. 16,000원 이하에 잡으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목표가는 4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요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짚어드리기 때문에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보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산업 상황 요런 것들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 공략을 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주를 공략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짚어주셨죠. 우선 개별 호재와 자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선 치매 치료제 관련 주임에도 불구하고 비만약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담도암 치료제, 임상 관련 소식까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본도 앞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차트 분석도 도와주셨는데요. 공략가는 16,000원 이하, 목표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4만 원을 잡아주셨는데요. 연말까지 꾸준하게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주는 꼭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공략가 그리고 자세한 브리핑, 실시간 브리핑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윤호 전문가님의 제약바이오주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는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공략주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차남 전문가님, 네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네. 제약바이오주 사실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의 이게 네. 그 소개해 주신 종목을 네. 제가 진짜 여기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은 네. 제가 메모해가면서 제가 오, 네, 들으셨나요? 굉장히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아까 전에 뭐 스테이지 안에서 뭐 뮤직뱅크 안에서 이 네. 춤추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제약배우가 춤추고 네.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다 쩌리 중인데 그 네. 중에서 건설은 유독 보지 말자.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마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네. 건설 섹터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는요. 유독 또 거기에만 아주 빨갛게 쭉 진하게 칠하셨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섹터는 건설 섹터거든요. 왜 현 시점에서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이윤호 전문가님의 의견이 저와 뭐 다르다고 해가지고 틀린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왜 영웅 전차남이 건설 섹터를 가지고 왔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건설 섹터를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태형건설만 보더라도 거래 정지됐잖아요.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건설 경기 좋지 않아서 그 이슈만 보면은 우리가 건설 섹터를 당연히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좀 프리젠테이션에서 가로 열고 재건, 가로 닫고라고 있잖아요. 이 건설 테마 중에서 저는 재건 테마를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재건 테마를 눈여겨봐야 되는 큰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어떤 거냐?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현재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든 그만해야 될 때다라고 또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현재 평화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종전 분위기로 이끌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이슈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건설 테마 가운데서 뭐 재건 테마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좀 난쟁이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씨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대권 후보인 트럼프 씨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만났죠. 만나고 나서 서로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젤렌스키는 어떤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게끔 이끌어달라 얘기했지만은 트럼프는 No! 이젠 전쟁 끝내야 될 때다. 너네 적당히 그냥 합의해라.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다 우크라이나 사라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제는 전쟁의 분위기가 종전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지금 요즘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52개 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여기서 또 트럼프와 해리스 현재 조금 미국의 부통령이자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미국의 유명한 베팅 사이트, 어떻게 보면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향후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이다 이렇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종전론은 부각이 될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섹터는 네, 뭐 반도체 아니고요. 2차 전지 아니고요. 제약바이오 저는 아니라 봅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건설 섹터 사이에서 좀 재건 테마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다음 화면까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통해서 정전 여론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022년 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횟수로 지금 3년 차고요. 내년 되면 이제 4년 차가 됩니다. 이 전쟁 같은 경우가 과거 뭐 장미 전쟁이라든지요. 우리가 뭐 창 칼 들고 싸웠을 때는 5년, 10년 계속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총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아니라 뭐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전쟁 같은 경우도 3년, 4년 사이 끝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비극이었던 이런 뭐 6.25 전쟁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가져가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4년째 다 끝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내년 되면 4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내년에도 뭐 올해처럼 또는 작년처럼 치열하게 싸울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종전 또는 휴전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보셔야 되는 섹터가 뭐겠습니까? 위고비 테마로 잠깐 상승 나오는 제약바이오 볼 거예요? 아니면은 뭐 지금 크게 주가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반도체 섹터 볼 거예요? 아니면은 니켈 가격이나 탄산 리튬 가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2차 전지 볼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은 건설 섹터 안에서 재건 테마를 눈여겨보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이 건설 섹터 안에서 재건 테마를 봐야 되는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짚어드렸고요. 영웅 전차남이 왜 재건 테마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는 무수한 투자 포인트와 교육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송 시간에서 이걸 전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교육 자료,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교육 자료나 또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추가로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여기입니다. 제가 계속 때리고 있는 이 팍스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이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테마로 상한가까지 갔었던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요. 본 방송뿐만 아니라 주말에 재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기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통해서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이 종목 바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 해드리고 여러분들 업계도 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건설 섹터 공략 주고 계십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건설 섹터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공략 주고 계십니다. 건설 섹터를 굉장히 오랜만에 준비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과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 통신망 안에서 더욱더 자세한 정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망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혜택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교육 자료와 함께 종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종목을 방송만 보시고 바로 공략하시기보다는 팍스 통신망 안에서 함께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시간 이제 7분 남았으니까요. 7분 안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건설 섹터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건설 섹터 안에서 우선 오늘 종목의 목표 상승률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의 목표 상승률은 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일단은 바로 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네. 네, 24, 8, 55 25. 맞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요. 네. 저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은 봅니다. 8은 뭡니까 그럼?
그냥 1차 한번 테스트 목표가 해봤어요. 네. 예, 바로 구구단 빡 던졌을 때 네. 바로 잘 하실 수 있는지. 그럼 네. 목표가는 25%인 거죠. 25%죠. 어떻게 보면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뭐 한 달 사이든 두 달 사이든 또는 이 경제 방송을 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일부 시청자분들은 당장 내일 25% 상승 나올 걸 얘기해 주시는 건가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도 네, 있어요. 근데 그쵸. 그런 종목 있으면 제가 알고 싶어요. 네,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넣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좀 단기로 볼 수 있나요? 장기로 봐야 하나요? 그렇죠. 실제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은 당장 내일 아침에 25% 상승 나올 종목 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못 줘요. 네, 그렇게 안 올라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데 2주 사이나 3주 사이에 25%꼭 아니더라도 10%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왜 앞으로 이렇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어떤 회사냐면은 대한민국 공사 현장에서 꼭 필수로 들어가는 이런 조금 중장비 기계를 조금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회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덤프트럭과 어태치 모니터 중장비 매매 및 파일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우크라이나 대표 재건 수혜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는 콘크리트 펌프, 발파용 드릴, 고가 사다리차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뭐 트럭인지 뭐 이런 건 뭘 판매하는 건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니까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사 현장을 봤을 때 꼭 하나씩은 있는 그런 덤프트럭과 사다리차를 이 회사가 제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실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이 회사가 좀 보면은 항상 상한가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가 상승나서 뉴스 기사 나올 때마다 상한가, 주가가 상한가, 튀르키예 강진에도 또 상한가. 한마디로 이 회사는 단순히 뉴스 기사에서 10% 상승났다, 5% 상승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뉴스 기사가 항상 나오면 상한가, 이 회사 상한가. 항상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 중에 대장 종목이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조금 N증권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제가 스크린샷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관련 종목에 관련 종목 수혜주다라고 직접 얘기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셨고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이 회사의 주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수혜 종목이다. 20일 남았다. 미국 대선이 2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20일 전에 이 회사의 주가 25% 이상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당장 공략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익 보고 싶으면 공략하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 회사에 대한 차트와 그리고 매수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바로 제 여기 손 밑에 있는 팍스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QR코드 통해 가지고요. 증시 콜렉터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 본 방송을 보시고 QR코드 통해 함께 하시든 주말 재방송을 보시고 QR코드 통해 증시 콜렉터과 함께 하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부 다 공유해드려서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25%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 상승률을 25%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만큼 오늘 공략주는 꼭 함께 공략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건설 장비 제조 회사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갈 때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분류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방송 시간상 여러분들께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 전략이겠죠. 이러한 전략들은 오로지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망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종목명과 매수가, 전략까지 모두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